유전학은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유전학은 멘델의 유전 법칙의 재발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멘델은 누구일까요? 멘델은 지금은 체코지만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던 북부 모라비아의 작은 농장에서 성장하였습니다. 21세에 브루노에 있는 성 토마스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에 들어간 멘델은 1847년에 신부가 됩니다. 잠시 대리교사로 일했지만 교직에 남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물리학과 박물학 때문에 자격인증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멘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분야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비엔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리학과 수학 교육을 받은 멘델은 세상은 질서정연하며 간단한 수학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1856년부터 완두를 이용한 멘델의 기념비적 연구가 시작되죠. 멘델은 수도원의 작은 정원에서 키운 수천 그루의 완두식물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실험 결과에 계량적 자료를 포함시켜 정확하게 기록했으며 1866년에 이를 식물의 잡종에 관한 연구 Experiments on Plant Hybrids라는 제목으로 발표합니다. 아쉽게도 논문의 제목과 논문이 실린 학술지 이것에 유명세를 타지 못했던 거예요. 따라서 멘델의 업적은 당시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멘델은 그의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을 남겼어요. 1884년 임종하기 전 멘델은 나의 과학적 업적은 나 자신을 충분히 만족시켰으며 머지않아 세상이 그 진가를 인정해 주리라 확신한다. 라고요. 그걸 누가 들었던 건가요? 16년 후인 1900년에 식물 유전학에 관심이 있던 3명의 생물학자에 의해 멘델의 업적이 재발견됩니다. 네덜란드의 드브리스, 독일의 코렌스, 오스트리아의 체르마크. 이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멘델의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멘델의 유전 법칙들이에요. 그 이후에 1902년 독일의 보베리와 미국의 서턴은 각각 성게와 메뚜기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멘델이 말한 유전인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자, 이것을 또 실험적으로 증명한 과학자는 미국의 토머스 헌트 모건이죠. 자, 그 전에 멘델이 가정한 유전인자의 행동과 서턴이 관찰한 염색체의 행동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 형질에 대한 유전인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쌍들은 결론적으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대립 유전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대립 유전인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분리돼서 생식세포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생식세포가 나중에 수정을 통해서 다시 쌍을 이룬다고 했죠. 여기에 서턴은 어떤 것을 관찰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염색체를 관찰했습니다. 서턴이 관찰한 염색체의 행동, 그것이 멘델이 가정한 유전인자의 행동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이렇게 체세포, 하나 형질을 결정하는 체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고 이 상동 염색체 쌍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분리돼서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생식세포들은 다시 수정이 돼서 쌍을 이루게 되죠. 어때요? 멘델이 이야기한 유전인자 행동과 서턴이 관찰한 염색체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그 이후에 유전학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 바로 아까 얘기했던 토머스 헌트 모건입니다. 미국의 생물학자로 초파리의 유전 전달 메커니즘 발견의 공로를 인정받아 193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모건은 흰색 눈을 갖는 초파리 돌연변이를 집중 연구하여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염색체 지도까지 만들었어요. 모건과 그를 따르는 과학자들을 모건학파라고 하는데 1910년에서 1915년에 이들에 의해서 고전 유전학이 확립됩니다. 고전 유전학이란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의 구조가 밝혀지기 전까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바탕으로 발전한 유전학을 의미합니다. 주로 초파리의 눈 색깔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질과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여기서 초파리 보이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초파리는 세대가 짧고 한 번에 많은 자손을 생산하고 돌연변이의 종류가 많다라는 장점, 그리고 침샘의 거대 염색체의 경우 광학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 연구에 많이 이용된 생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 유전자의 개념은 사실 1909년 요한센에 의해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1866년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고 불과 3년 뒤인 1869년에 핵산이 발견되었지만 1940년대가 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백질이 많은 생명현상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진 데다 생명체의 다양성과 세대를 걸쳐 일어나는 유전현상을 고려했을 때 구조가 복잡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단백질이 유전물질로 제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 오늘은 멘델의 유전학 시작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누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알아냈는지 또한 분자생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